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인효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죠. 위기를 수습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효한 혁신위원장 이 취임 일성으로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네, 혁신위원장 인선에 이 난항을 겪던 국민의힘 이 장고 끝에 특별기화 1호 인효한 교수 임명을 한 겁니다. 먼저 인물평 또 이 역할을 혁신위원장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예. 또 기대감을 증폭시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일단 첫 번째 성공한 것 같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금발의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그 통합 다 언론들이 주목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죠? 뭐 정권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언론 감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과거 박근혜 이제 비대위에서 부위원장 하셨으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감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뭐 이미지로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위원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왜 축구나 야구에 외국인 감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공한 분도 있고 이제 실패한 분도 있는데, 네. 성공한 분들은 대개 보면 선수를 기용할 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력만 가지고 선정했을 때 예. 성공한 그런 부분인 거가 있었죠. 네네. 그런데 실패한 분들은 대개 보면 뭐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에는 축구협회나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간섭을 하거나 예. 선수 기용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때 있었고, 야구의 경우에는 이제 구단이 자꾸 개입을 하거나 예. 이런 때 실패했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추해 보면 앞으로 이제 인효한 위원장이 그야말로 뭐 선수 기용 혁신위원회라든지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표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 간섭을 받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게 이런 데 일단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인효한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참신하다는 이런 말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라서 글쎄요, 비정치인 인효한 위원장 과연 당 쇄신을 이끌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 쇄신은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모른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이끄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예. 차라리. 왜냐하면 그동안 당 쇄신의 그 뭐랄까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 쇄신안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다음에 그 동기를 부여하고 그럴 예.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인효한 위원장께서 하신 그 워딩들을 보면은 네네. 굉장히 영어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캐칭한 거죠. 캐치프레이즈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캐치. 그러니까 막 눈길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고 뭐 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캐칭한 그 워딩들을 많이 쓰시는 걸 보면 정무적 감각,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훌륭하다. 어느 정치인 못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 현재까지의 판단이라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강조한 단어들을 보면은요. 예. 통합, 그다음에 변화, 그다음에 경청, 그다음에 무엇보다 희생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희생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큰 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과 감동까지 이끌 수 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왔을 때 인효한 위원장 이 생각은 달라도 이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면서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탈당설이 나돌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까지 끌어안는 이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닥칠 문제예요. 그래서 인효한 위원장의 얘기가 뭐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게 꼭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까지 포용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하고 있다고 생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 예를 들어서 그 인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위원회 생각이 되고 또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또
뭐 김기현 대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렇게 설득해낼 수 있냐 이런 게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른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호불호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뇨한 위원장의 개인 생각은 두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만약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 권영세 위원장 전 장관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포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니까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 마음속으로 싫더라도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수 진영 내부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결국 고슴도치를 품었을 때 가시 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뇨한 위원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혁신위 전체에서 어떻게 관철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뭐 이런 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스텝. 다음 스텝이 이제 통합을 강조한 이 혁신이 인선일 겁니다. 비윤계가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인데 글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혁신이든 정치에서의 변화든 이거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지지입니다. 국민 지지. 예.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그 관심과 그 기대가 지지로까지 만약에 이어지는 모습, 지지율 조사나 여론조사에서 그거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 저는 뭐 대통령실이든 김기현 지금 그 당대표든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안에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보여준 중도층 민심이라는 게 확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지지하는 변화, 국민이 지지하는 어떤 그 혁신의 방향 이거를 거부한다. 그거는 뭐 총선도 끝나는 거고 이 정부도 식물 정부로 전락하는 첫발을 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기대를 저런 훌륭한 워딩을 통해서 국민 공감과 지지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것이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아마 결정을 내리겠죠. 이뇨한 위원장이요. 과연 어떻게 당 쇄신을 이끌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익히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다면 이 변화와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영남 지역 중진들 긴장할 대목이라고 해석되는데 영남 물갈이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위원장이 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공천까지 뭐 또는 공천 룰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통합을 강조하는 것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희생 대상이 그야말로 승복할 수 있도록 이분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예, 상당한 영향권을 전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 지지가 만약에 예. 뒷받침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예. 저는 사실상 총선 간판으로 이뇨한 위원장이 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에 공식 복귀를 했죠. 이 대표의 복귀 일성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이 대표 복귀 첫날부터요. 윤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이 대표 발언 당부 복귀하자면서 첫 일성이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그 자체는 늘 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 내용 자체를 주목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예. 더더구나 정부 여당에서 뭐 이 문제 특별한 얘기라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나 또 민주당 측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첫 번째 당무 복귀 메시지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세고 뭐 그야말로 뭐 좀 뭐랄까요 좀 뭐 뺨을 때린다고 할까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뭐 그러면서 메시지를 조금 뭐 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요 회동 제안 이 여당에서 이 제안한 여야 회동 대신에 윤 대통령과 포함한 여야정 이 3자 회동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의도도 궁금하고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의도는 뭐 분명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까, 김기현? 그거보다는요. 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하면 그 만남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만남의 목적을 이루는 그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네. 단계적 접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괄 합의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뭐 그동안 여권에서 본인이 뭐 이렇게 만남을 청해도 만나주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한 번에 뭔가를 얻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목적으로 갖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지만 그 가능하겠냐의 측면으로 가면 저는 단계적 접근이 지금 상황에선 양쪽의 어떤 이질감과 혐오감과 어떤 증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는 상황에서 예. 단계적 접근을 생각한다면 먼저 그 큰 포용하는 큰 그릇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 접근이라는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는 만나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 이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접근이었는데 바지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여야 대표 회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3자 회동이 먼저 해야 할 여유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글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게 있었죠. 둘이 만나 밥 먹자고 해놓고 여우는 접시에 담아놓고 두루미 뭐 먹으라 그러고 두루미는 호리병에 담아놓고 여우 보고 먹으라 그러고 예. 지금 딱 정치권 그런 거예요 늘. 정치권의 제스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이해는 해요. 네. 우리는 대화하자고 했는데 상대가 거부했다 이렇게 늘 책임을 떠넘겨야 되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여야 모두가 대통령실도 같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야당은 여당 대표에 대해서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네.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확정적 중범죄자가 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상일 평론가에게 정말 100% 공감하는 게 여야 대표도 만나고 여야 대표와 함께 그럼 우리 같이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니까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하. 그래서 함께 건의하자. 그래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대화라는 건 많은 게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 채널로 네. 이렇게 만나고 뭐 여야 원내대표들도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 또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대통령도 만나자. 예. 이렇게 해서 다각도 다 채널로 그렇게 만나는 것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예.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동급이다. 예. 그러니까 여당 대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테니까 그렇게보다는 그야말로 좀 뭐 다 채널로 단계적으로.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다채널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3자 회동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니 뭐 전혀 없진 않죠. 그렇습니까? 정치라는 건 결단의 생물이죠. 또 네. 결단의 또 미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먼저 결단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중도층 국민에게는 굉장히 큰 사람, 네. 그다음에 양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저는 보여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태경 의원의 말에 네네.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대표가요, 체포 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이 사면령으로 이게 봐야 되는 건지, 글쎄요, 말로만 그러는 건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직 일이죠. 이럽니까? 속단하기 어렵죠. 예.
뭐 지금 굳이 이 대표 측에서는 뭐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네. 뭐 날개를 다른 그런 형편인데 굳이 뭐 당내 그 의원들을 징계하면서 예. 갈등을 증폭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공천에 탈락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 예. 아직은 비명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이 단합 강조에도 비명계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이 통합의 진정성 보여주려면 과연 어떤 조치들이 선행이 돼야 이 비명계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사람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할 수도 있고 결정을 뒤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제도화예요, 제도화.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진정성을,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요.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공천 시스템. 예.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인선도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팬덤 강성 목소리에서 예.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인선을 하는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비명계의 어떤 의구심을 없애고 그리고 중도층 국민도 흡수할 수 있는 지지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이자 방안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통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이제 강성 지지층 또 비명계 의원 지역구별로 이제 친명 줄서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 자제 메시지를 내려야 하는 건 아닌지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개딸이라고 예, 하는 예.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할 리가 없죠. 않는다. 예. 왜냐하면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보이지만 그 속내는 이른바 이제 원외 인사들 이제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네. 그런 분들이 이른바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데는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서 배지 달고 싶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친명 비명 얘기하지만 그 속내를 둘러싼 그걸 전쟁을 내막을 알아보면 예. 결국은 의원 배지를 둘러싼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